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백투더 동네. 자, 오늘도 시간 추적자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도 시간 동행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지난 시간에 제가 정말 제대로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힐링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예. 대표님, 오늘은 저희가 또 어디로 여행을 떠나나요? 지난 시간에 세종대왕과 초정행궁이 네. 있는 초정약수 일원을 둘러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인데요. 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 네. 바보 산수화가, 어. 그리고 천재 네. 화가. 오. 100만 원짜리 세종대왕 네. 그 그림을 그리신 분. 아, 100만 원짜리 아니다. 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 그림을 알아요, 그리신 알아요. 분. 네. 어떻게 알아요? 저는 왜냐면 예, 저 예. 어렸을 때 예. 제가 뭐 책이나 TV에서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네. 예, 고맙습니다. 그 음복 김기창 하백께서 네. 마지막 창작 활동을 하시다가 네.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이름하여 음보의 네. 집입니다. 여기가요? 음보의 집을 먼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주변의 그 문화 공간도 함께 둘러보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야, 그러면 저희가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 음보의 집이 있는 거잖아요. 예, 여기부터가 이제 음보의 집 시작이죠. 예. 그러면 한번 바로 저희 예. 좀 한번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한번 갈까요? 네, 예. 따라오시죠. 예, 예. 여기군요. 음보 선생님께서 여기서 네. 주거를 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네. 여기서 좀 마지막까지 이제 사셨던 곳인데요. 네. 사실 음보 선생님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버지는 그런 음보를 아들을 몫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오.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림을 가르치고 화가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네요. 그 그리움 때문에 네.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네. 고향에 와서 이렇게 터를 잡고 네. 창작 활동을 한 거고요. 네. 사실은 음보의 그 이 인생의 첫 번째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그의 부인 우양 박래현이라는 그 네. 선생인데 그분은 여류 화가로 네. 정말로 그 시대를 풍미했던 오. 정말로 아주 훌륭했던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실제로 말년은 쓸쓸히 여기서 마지막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거의 뭐 걸레 있지 않습니까? 큰 걸레로 네.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정도의 대작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에 네. 또 우리 한국의 그 풍경과 산수화를 먹향으로 먹으로다가 담은 그림들이 정말로 많았고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동양화가 네. 라는 그 수식어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화가로 활동을 했었고 또 네. 이게 일종의 그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장애우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기부 활동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음보 선생님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사셨는지 네. 그 직접 마지막까지 사셨던 그 생가 네. 본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그러면 생가인가요? 예, 여기는 와, 이제 정원이고. 정원이고. 예, 정원도 아름답잖아요. 네. 그죠? 그럼 대표님 여기 그러면 우리 음보 김기창 선생님은 여기에서 몇 년 정도를 이렇게 사신 거예요? 88세 사셨는데 네. 노후는 여기서 20년 가까이 20년? 사셨고 저도 여기 왔을 때 네. 그때는 사실은 제가 기자였었어요. 어. 저희 왕년의 직업이 네. 제 젊었을 때 직업이 기자였는데 네. 음보 선생님을 뵙기 위해서 그러니까 취재하기 위해서 직접 여기로 왔는데 네. 힘들었던 게 이분이 이제 말을 못 하시니까 반갑다라는 거를 이렇게 엉엉엉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 말 위에 걸터 앉아 가지고 지팡이 네. 지팡이를 이제 잡고 말 위에 걸터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했던 추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
제일 먼저 달려와서 또 이제 기자니까 취재를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이 벌써 2001년 1월 23일이니까는 20년이 더 됐지 20년이 않습니까? 더 됐네요. 네. 그럼 대표님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운보 김비창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 예. 대화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못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분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근데 알아는 듣죠. 그 입 모양을 보고 네. 알아는 듣고 그런데 제가 그때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죠.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둥지를 틀었는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말씀 못 했는데 그 옆에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였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고향이기 때문에 네. 이곳에 와서 말년을 어머니에 대한 어떤 각별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끝없는 그 애정 이런 거를 이제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머물면서 마지막 창작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서 여기가 바로 운보 선생님의 네. 화실 하방 같은 겁니다. 봐요. 어머나. 이렇게 앉아서 저도 여기 앉아서 그림을 앉아서 그렸다는 실제로. 얘기인데, 그죠? 이제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있고 요 지팡이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서 바깥 풍경을 많이 보셨겠죠. 네네. 더우면 이제 창문을 열어놨을 거고, 그죠? 실제로 그때의 운부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거나 사용했던 거를 그대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또 실제로 쓰셨다는 거를 직접 보니까 그래서 또 이런 감회가 표현을 새롭네요. 써요. 제가 이 운부 선생님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네네. 운부 선생님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지만 붓끝으로 대신 말을 하고 붓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네. 예? 그런 그 분이었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운부 선생님과는 생전에 어머니의 영향 그다음에 그 부인의 영향 이런 것처럼 운부 선생이 장애를 딛고 일어섰을 때는 정말로 인생에 소중했던 두 여인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우양박래연이라는 분이다. 네.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 운부 선생이 실제로 젊었을 때 활동을 서울에서 했잖아요. 네네. 서울에서 하고는 이제 말년에 어머니 고향에 내려왔을 때 이런 아주 훌륭한 공간을 만드는 걸 보면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셨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지역 입장에서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죠. 그럼요. 이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고 활용할 건가를 지금 이 살아있는 우리가 네.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네. 이 건물이 한옥인데도 지하가 있어요. 지하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옥에 지하가 있다는 거는 예. 살면서 예. 처음 들어봐요. 뭐 오래 살진 않았잖아요. 그죠? (1914년부터 2001년까지) 네. 그건 88세를 사신 동안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들은요 네. 살아생전에 몇 개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20, 30대의 하풍, 네. 그다음에 40, 50대의 하풍, 그다음에 말년의 하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이 사람을 풍경으로, 그 다음엔 자연을 풍경으로, 그 다음에는 먹을 그 주로 강조하면서 쓰는 풍경을 담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세필 화가의 이 진수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 동양 화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한번 잠깐 살짝 살펴보고 들어갈까요? 어렸을 때 이야기죠. 초창기에는 이렇게
그 시대의 그 풍경을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네.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렇네요. 네. 일대기를 이렇게 좀 보기 정말 편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면도별로 딱 돼 있으니까. 오, 저희가 딱 제가 기다렸던 네. 바로 그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 만원권 집회의 이야. 주인공이 바로 네. 세종대왕이 있고 네. 그 옆에는 이제 세종대왕이 발명한 과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세종대왕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운부 김기창 선생님인데 네. 소문에 의하면 네. 세종대왕을 어떻게 그리냐면 자신의 얼굴을 본따서 그렸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래요? 왜냐면 세종대왕의 이 표준 그 영정,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네. 사진이나 어떤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거는 없잖아요. 네네. 대충 우리가 실록 등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이제 이렇게 좀 비만형이었고 뭐 등등을 이렇게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운보 선생님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착착착착 그린 게 당신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그렸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건 확인은 없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히스토리네요. 여기는 이제 저곡리라는 마을인데요. 네. 당나무를 많이 심었던 네. 계곡에 이렇게 계곡을 품고 있는 마을인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주민들이 당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지의 원료죠. 한지 원료군요, 네. 장나무가. 그게 때묻지 않은 농경 마을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그 큰 네. 나무가 큰 나무가 있네요. 보호수인데요. 네. 일명 선비나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이 선비들이 네. 많이 배출되기도 했다고 해서 네. 이제 오래된 저기 한 400년 정도 된 나무고요. 아이고, 오래됐다. 이 앞에 100년 된 정미소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100년 된 정미소를 이제 막 다 쓰러져 가는 거를 제가 보고 그게 네. 제가 한 얘기인데 벌써 한 8년 전 일인데 거기 있는 그 주인하고 상의해갖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이 정미소의 기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여기 옮겨서 네.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일종 협동조합, 마을 협동조합, 오. 마을 공동체 형식으로 네. 운영하라고 제가 정미소 카페를 만들어주는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럼 또 여기를 안 들려볼 수가 없네요. 아, 그렇죠. 이 제가 마을의 사실은, 명소네요. 제 마을은 아니지만 제 옆 마을인데 네. 너무 애틋해서 네. 또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잘 살려볼까 네. 고민하다가 정미소 카페도 만들었고 요 골목을 올라가면 이 마을 위에는 또 아주 재미있는 우물도 있고 네. 또 나무들도 있고 돌담도 있고 시골의 풍경, 네. 그리움의 풍경이 오롯이 남아있는 마을입니다. 오, 야. 그래서 그런지 여기 마을이 좀 아기자기하고 좀 특이한 게 담이 좀 낮은 곳들이 많네요, 집들이. 올라가 보면 되죠. 네. 자, 저희 이렇게 카페 안에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진짜 아까 말씀하신 정미소에 있던 그렇죠. 것들이 실제로 이 정미소에 있었던 그 기계들이라든지 도구들이 네. 여기 와서 이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흑백 사진들이 가득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이제 이게 문화 공간을 만든다고 하니까는 네. 하나씩 자기 집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네. 마치 갑오 같은 거를 네. 이 마을 이 공간에 기증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좀 다 모여서 정미소 카페가 형성이 된 거고 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죠. 이것들이 네. 그거. 그러네요. 와, 이게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100년 정도 된 것들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죠, 일부는? 실제로 정미소의 역사가 네. 그렇게 오래됐으니까는요. 바로 이 부분. 네.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분이 있던 부분이 상여가 있던 곳입니다. 아, 저 상여로 네. 돌아가실 때 그거를 보관해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화가 없어졌으니까 그쵸. 다 치우고 이렇게
주민들의 그 소득 중대도 되고 네. 문화적 커뮤니티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네. 또 요즘은 도시 사람들이 이런 골목골목의 풍경을 원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풍경의 하나의 아지트로 활용도 되고 있는 곳입니다. 야, 이게 저 같은 뭐 또래들이나 이 어린 친구들이 오면은 이런 거 사실 저희 때에는 못 봤던 풍경들이잖아요. 약간 작은 박물관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니까 좀 이게 일석이조인 기분이에요. 어른들보다 2030 세대들이 이런 풍경을 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요새 MZ 세대들이 이런 음. 약간 감성이 있거든요. 아니 대표님 여기 네. 이제 커다란 이 나무는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우물은 도대체 어딨나요? 저는 이 보이지가 나무는 않는데. 느티나무고요. 네네. 느티나무 밑에 밑에요? 우물이 있습니다. 고기는 계곡이고. 어 그렇죠. 어휴, 예. 우물이 왜 이렇게 긴가 했어요 저는 지금. 자, 느티나무의 뿌리를 타고 네. 저 밑에 보여요 보여요. 네. 저 한번 보세요. 네. 아주 맑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을 사람들은 어. 여기 있는 물을 받아서 식수원으로 썼고요. 네. 또 이제 빨래를 하기도 하고. 예? 이 한겨울에도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네. 365일 쉬지 않고 물이 솟아오르는 곳인데 네. 저도 신기한 게 바로 위에 느티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뿌리의 일부가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신령스러운 그 물이 아닌가. 나무도 신령스러울 거고 네. 물도 신령스러운 물일 거고요. 네.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오. 봐, 뿌리 봐. 나무 뿌리 위에. 그리고 밑에 어! 뿌리들이 진짜 이렇게 예. 아니, 신기하네요. 야, 아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네. 옛부터 아픔을 치료해준 신비로운 삶. 그러면 예. 예전에 우리 예. 분들은 여기서 진짜 이 물을 먹고 예. 좀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은 우리가 다 상수도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죠? 소독한. 네. 근데 예전 사람들 다 우물을 썼는데 어느 우물의 물이 네. 몸에 좋으냐는 조금씩 틀릴 거 아니냐고요. 근데 특히 초정약수처럼 초정약수와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그 물들은 네. 다른 도시의 물보다도 훨씬 건강하고 예? 몸에 좋은 물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아픈 사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잘 마셔도 건강의 3분의 1 이상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물이 중요하죠. 우리 인체의 네. 70%가 물이듯이 물은 정말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그 소중한 자원, 네. 그 물 이런 것들 잘 가꾸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다른 데로 또 이상해 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아, 역시 우리 대표님이 또 문화 쪽 계통에 계시다 보니까 또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또 다음 장소로 가시죠. 아니 근데 대표님 여기는 어디고 이 풀은 뭔가요? 저는 채식을 안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 뭐죠? 제가 채식을 즐기기 때문에 네, 저하고 이렇게 좀 맞춰야 됩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조금 뭐 네. 그죠? 너무 출출하긴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식사 겸 네. 하는데 사람만 밥 먹는 게 아니라 어. 사실은 짐승도 밥 먹잖아요. 여기는 그럼요. 목장입니다. 아, 저희 지금 여기 목장이군요. 목장은 특히 우와. 이제 소, 네, 암소나 젖소들은요, 네, 육식을 안 해요. 말 그대로 채식주의. 네, 예, 그래서 요거는 목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젖소한테 네. 잘 먹으라고 한번 좀 주로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면. 한번 주고, 네. 예, 그리고 어우. 젖소하고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여기에 좀.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럴까 봐요. 아니 젖소 좀 인터뷰 좀 해봐야겠어요. 기다리고 있었네. 예. 아이고, 아니 제가 약간 네? 마중을 나온 것 같은데. 기다리고 젖소가? 있었어, 그죠? 야, 어. 네, 알고 있었는가 본데. 네. 와, 건초를 한번 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예. 이 소가 예. 이제 여기 목장이니까 우유가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 6차 산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1 플러스 2 플러스 뭐 이렇게 3 하면 6이 되는 건데 네, 1차 산업이 농업, 2차 산업은 산업, 공업, 그죠? 네. 3차 산업은 서비스업, 네,
요게 합쳐진 게 6차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1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젖소잖아요. 네. 젖을 우유를 짜갖고 네. 가공을 해. 그러면 이게 2차 산업인데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체험을 하잖아요. 네. 체험을 해갖고 만드는 것도 직접 하고 네. 판매도 하고 관광 마케팅으로 가는 것까지 합쳐져서 6차 산업이 되는 겁니다. 야, 그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한테 예. 이런 거 주는 거 체험도 할 수 있고 우유가 치즈에서 되는 과정까지를 그죠? 체험할 수 치즈, 있는 곳이네요. 뭐 요거트 오. 이런 체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아마 그 날이 좋아지면 봄이 오면은 네. 여기에 보리 같은 것들이 막 피어날 거 아닙니까? 오, 여기 그런 것도 들판에. 함께 즐길 수 있는 네. 관광 자원, 와. 관광 산업으로까지 이어져 있는 곳이 네. 여기 아주 특화된 목장입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러 오시는 예, 건가요? 근데 이제 일단 배고프다 그러잖아. 얼른 네, 가서. 아유, 얼른 예. 가서 얘네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예. 오.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오늘. 일로 와. 봐봐요. 얘들아 일로 와. 야, 자, 먹어. 오고 잘 먹네. 오. 어이구. 오. 자, 먹자. 먹어. 우와. 자, 그러면 오. 우유를 가공해서 네. 치즈나 요거트를 만드는 현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한번 체험해 볼까요? 오, 그럼요. 좋죠. 우리 저 앞에서는 이제 그 젖소 농장에서 우리 그 목초 체험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젖소에 우유를 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젖을 짜는 거죠. 네. 짜가지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한 제품을 여기서 판매를 하거나 어머나. 실제로 이제 그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이야. 그런 일종의 목장 카페가 되는 거죠. 이야. 이 안에 보면 가공 공장도 있고 네. 전시와 판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오. 실제로 주인도 만나보고 네.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가보실까요? 아이고. 이 공간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곳은 저희 단일 원유를 가지고 와서 직접 저희가 수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직접 선수 자연 치즈와 농후 발효 요거트를 만드는 가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럼 그 가공한 그 맛있는 유제품들을 저렇게 밖에서 손님들이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공한 무가당 수제 요거트를 기반으로 네. 저희가 직접 만드는 수제 청이나 과일들, 생과들을 토핑을 해서 네. 같이 곁들여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실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목장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에서는 전공 자체가 실내 인테리어 전공을 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군대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걸 해보자라는 도전적인 마음을 갖고 충북대학교 축산학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학과에서 전과해서 그 전공을 바탕으로 유제품을 생산하는 창업을 해서 이렇게 직접 유제품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것까지 직접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보면 체험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체험을 좀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가공장에서 생산하는 아까 자연 치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자연 치즈의 첫 번째 단계가 커드라고 하는데 그 딱 치즈 천연적으로 나온 그 상태의 커드를 가지고 체험장으로 이동해서 네. 그 체험장에서 치즈를 직접 늘려보고 그 치즈를 바탕으로 피자를 만들고 그 피자 위에 그 치즈를 토핑해서 먹어보는 그런 체험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또 제 나름 동네에서 요거트 요정이거든요. 네. 제가 요거트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요거트 나는 개인적으로 네. 무가당 요거트를 먹고 싶어요. 무가당 요거트. 네. 한번 맛을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실장님 저희도 한번 맛을 볼 수 네, 있을까요? 제가 그럼 청년 농부의 진심이 담긴 네. 이야. 그럼 저희 목장에서 가장 많이 잘 나가고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는 음료를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그럼 기대를 하면서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계산은 저희 PD님이 하실 거예요. 네. 계산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믹스베리 요거트가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봄 햇살만 있어도 그지? 네, 어유. 그러면 여기에요. 이야, 이게 그 요거트군요. 네, 이거 요거트인데 네,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가는 떠먹는 믹스베리라는 요거트예요. 네. 여기 이 수제청과 무가당 요거트를 잘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위에는 저희가 노하우로 견과류를 갈아서 넣어요. 아, 얘가 네. 야, 푸릇푸릇하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네, 먹겠습니다. 충분히 섞어서 드시면 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되게 건강한 느낌이 이야. 드네요, 그죠? 한번 섞어볼까요? 아니, 네. 난 도저히 네. 너무 예뻐갖고 네. 난 사진부터 찍어야겠다 이거. 찍으세요, 찍으세요. 오! 이렇게 그 오! 예쁜 그 예? 야, 아니 풍경을 훼손하면 되나? 대표님 이거 지금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세상에 이거 봐. 저희 화면 빨리 속에 잡힌 게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징을 하고 본격적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비비고 계세요. 클로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투더 동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좀 힐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시간에는 좀 옛것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만남의 시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 맛있는 시간, 네. 예, 오. 풍경, 네.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이 마을 속에 있는 그 숨어 있는 이야기, 네. 거기에 이렇게 예쁘고 네. 건강한 먹거리까지. 네. 우리는 이거를 만남의 풍경이다. 야, 만남의 시간을 풍경.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치얼스 할까요? 치얼스. 야, 저희가 준비한 오늘 백투더 동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거 맛있는 거 빨리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우리 백투더 동네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 예. 백투더 동네. 동네. 됐다. 이거 빨리 드시죠. 야, 한 입 먹었는데, 오. 아, 괜찮네요. 달지 않고. 진짜 안 다네요. 난 이거. 개인적으로 다른 걸 못 먹는데, 요 정도면. 확실히 견과류가 좀 듬뿍 들어가서 씹는 재미가 음. 있고. 수제 요거트 맛이 어떠세요? 일단은 맛있어요. 진짜 달지 않은데 맛있어요. 달지 않은데 안에 있는 이 믹스베리, 블루베리랑 이런 과일들이 상큼하니까 그게 단 거를 대신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서 사드세요. 아니 궁금하면 사드시면 되잖아요.